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살랑살랑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이 속 안에서 뭔가 좀 끌어오르고 살아나는 게 있죠. 네. 물론 식욕도 있습니다만 의욕 같은 것들이 막 살아 숨쉬잖아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이 엄두가 안 나서 못했던 거. 이 가을에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계절이 달라지다 보니 마음가짐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 시작해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하신 분들은 큰 힘을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들이요. 주부 경력을 살려서 소자본 창업을 도전하셨고요. 네. 거기에서 또 대박까지 이뤄내신 그야말로 우리 동네의 주부 사장님들입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주 좋은 정보 얻어가실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은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현역을 그만두고 저도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네. 무엇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힘들었고 네. 그다음에 시작을 하면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좀 많았던 그런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오늘 즐겁게 재미있게 오늘 이 시간을 끌어갔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방송 캐릭터 중에 말바오 아줌이라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끝난 지 오래됐음에도 주변에서 뭐 반찬 가게를 해봐라, 막걸리집을 내봐라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아무도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분들 내 언니한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와요. 제가 저 자리에 앉으시지? 네. 그렇죠. 진짜 할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이거 창업을 한다는 자체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뜻 엄두가 안 나고 도전하기 힘든 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힌트와 용기를 좀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부 경력을 살리는 것도 힘든데 대박까지 내신 주부 사장님들입니다. 열정과 손맛이 정말 최고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인지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네, KBS 다큐 공감을 찍으면서 제가 맨 마지막에 희날레로 몇 년 후에 정말 성공해서 여성 기업으로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25년 동안 주부 경력과 8년의 개인 사업자부터 기업을 운영하면서 쌀 베이킹과 떡 케이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열심히 아직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옥입니다. 네. 약속을 이뤄내셨습니다. 네. 아니 소개부터 보통이 아니십니다.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 보통 아니십니다. 자, 네. 김성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딸 권유로 김치 반찬집을 운영하는 늦깎이 사장 김성자입니다. 네, 늦깎이 사장님, 네, 김성자님, 그리고 김태경님.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수안지구에서 매장을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지셔서 온라인 쪽으로 영업 변경을 하면서 지금 온라인 판매와 유통을 하고 있는 김태경 오너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너 셰프. 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자, 그리고 장명아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참기름 언니로 알려져 있고요. 참기름 언니라는 별명처럼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생산하고 있는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명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기름 언니여서 그런지 더 고소하게 느껴집니다. 예. 뭔가 윤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참기름 언니니까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분이 대단한 분들이 입담도 대단하시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일고 오셨는지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최수옥님 어떠신가요 지금? 지금은 저희가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그 꽃송편에서 옛날에는 먹거리에 그냥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보다는 많은 양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예쁜 것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눈으로 먼저 맛을 보니까. 그래서 주문 판매도 많지만 지금 수업적인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수옥님의 표정을 봤을 때 바쁘시구나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김성자님 어떠셔요? 네, 저희도 요즘 많이 바쁩니다.
반찬을 하다 보니까 네. 의외로 또 너물이나 전 세트 같은 것을 많이 판매하게 됐어요. 근데 명절이다 보니까 해년마다 드신 고객들이 또 많이 또 홍보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어느 정도 지금은 저희들이 너무 바빠서 명절 때는 한 3, 4일은 밤을 샌 적도 많습니다. 특히 명절 때 너무 바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내일모레 명절이 곧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전이나 나물 세트 그 주문량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할 때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부치는 거요. 정말 그 샤워한 듯한 그 느낌 있잖아요. 기름 냄새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말도 못 하는데 그 수고로움을 이제 덜어주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경님은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신가요?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갈비. 그렇죠. 그렇죠. 갈비입니다. 저희가 갈비를 사서 핏물을 빼서 양념을 만들어서 재워서 했는데 맛이 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있죠. 집에서 하면 맛이 없어요. 집에서 하면.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든 갈비가 지금 배달도 많이 들어오고 택배로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맘카페 택배도 바빠가지고 어제도 제가 진짜 12시까지 택배 마감을 하고 오늘 것까지 다 준비를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바쁩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바빠지실 테니까요. 그렇죠. 저희가 얼른 모셨습니다. 이보다 좀 더 늦어지면 이 네 분을 못 모시죠. 한 번에 자리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참기름 언니는 어떠세요? 많이 바쁘시죠? 저희 참기름 들기름도 사실 명절 추석에 정말 대목인데요. 그렇죠. 우리 앞선 선생님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음식들 나물하고 갈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음식들에 들어가는 가장 빠질 수 없는 재료가 또 참기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참기름은 또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절에 여러 가지 선물 받다 보면 사실 되게 귀한 선물 받았는데 먹을 것들이 또 많다 보니까 바로 소비하지 못하고 또 냉동실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 참기름 들기름은 저희가 단체 선물로 할 때도 선물로 들어와도 정말 두고두고 어느 집에서나 되게 호불호 없이 좋아하시는 선물 중에 하나여서 단체 선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네 분 사장님 표정이 너무 밝아서 저희가 참 저희는 한 게 없지만 참 뿌듯하기는 하네요. 자, 근데 이렇게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 방송에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름 좀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간만큼은 가게에서 살짝 벗어나서 맞아요. 너무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이거 방송 때문에 나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살짝 가게를 벗어난 이 느낌. 벗어난 느낌은 정말 만족이죠. 그리고 열린마당은 광주에서 많이 보는 프로이다 보니까 여기 온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 분의 기업가 분들의 성공 전략을 배워서 나도 도전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가져갈 수 있는 희망적인 걸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김성자님은요? 저는 날마다 입던 앞치마를 벌써 던지고 예쁜 옷을 입고 또 예쁜 화장을 하고 나왔을 때 저에게 휴가를 주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모처럼 꽃단장 하신 거죠? 아유, 즐기다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님은요? 네, 저도 정말 차도녀를 꿈꾸는 한 여성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식당이란 게 그렇잖아요. 정말 매일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다가 오늘 정말 10년 만에 화장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하이힐도 진짜 정말 너무 오랜만에 신어서 뒤에 굽이 빠진지도 모르고 오늘 가지고 왔는데 정말 너무 좀 엄마이기 전에 여성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희들이 더 감사하죠. 네. 장명환님도 비슷하십니까? 기분이? 네, 그럼요. 저 지금 여기 출발하기 전까지 참기름 짜다가 이 참깨가루하고 이 기름 때문에 머리 감고 왔거든요. 네, 머리 감고 왔는데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또 매장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우리 또 직원들 생각이 나가지고 좀 미안하기도 한데 지금 이 순간은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 기분을 감독님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열린마당에 오는 날이 가게 탈출하는 날이에요. 아니면 제가 뭐 어쨌든 있으면서 손님들 오면 얼굴도 마주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손도 잡아줘야 되는데 열린마당 핑계로 거기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김 감독 어디 갔어? 그러면 오늘 열린마당 갔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그냥 그 힘들었던 그 시간도 잊어버리고 이 시간을 즐겁게 즐기고 하세요.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꽃단장 하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을 즐기세요, 언니들. 네, 이분들이 성공한 사업가라고 저희들이 이제 표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딱 꼽아보니까 4가지 정도 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모두 4분 다 주부시라는 거.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자녀가 있다는 거. 세 번째, 이 사업을 주부가 된 이후에 시작하셨다는 그렇죠. 거.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한 어떤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지 않고 입소문만으로만 대박을 터뜨리는 사장님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두 개만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4가지를 이렇게 다 갖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이분들의 남편분이 참 부럽다. 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자녀도 부럽다. 그렇습니다. 손맛도 열정도 정말 최고이신 우리 사장님들의 주부 사장님들의 노하우를 저희가 조금씩 만나볼 텐데요. 이분들의 업종이 다 달라요. 저희가 살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작품들로 창업을 하셨는지 작품들을 살짝 저희가 엿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송님, 어떤 작품인가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 농부의 자녀였죠. 그래서 늘 보고 자라고 먹었던 게 쌀이었었어요. 밭에서 나는 작물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팥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콜라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엄마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큰애가 너무 아토피가 있어서 밀가루로 뭔가를 요물조물 하다 보니까 아토피가 생겨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향했던 게 쌀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쌀을 가지고 백설기를 만들고 앙금을 가지고 천연가루로 빨간색 비트, 노란색 단호박, 분홍색 백년초가루, 그다음에 녹차에 나뭇잎을 형상을 해서 이렇게 떡케이크, 앙금플라워 떡케이크를 만들게 되었죠. 진짜 있어. 저 아까워서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장신용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1인으로 하다 보니까 컵케이크에서 미니멀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1인용. 네네. 이거는 이제 뭐죠? 찹쌀도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맵쌀이 아닌 찹쌀을 가지고 과일 모찌를 만들어 봤는데요. 광주 전남에는 농수산물이 정말 풍부해요. 그걸 가지고 지역 농산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적인 프로그램까지 아이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찌 반으로 자르면 지금 딸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무화과도 넣을 수 있고 뭐 포도도 넣을 수 있고. 이건 뭘까요? 모양인데요? 맵쌀가루와 초콜릿을 겨냥한 돼지떡밥. 아이스크림 돼지바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걸 아이템을 맞아요.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쌀 베이킹을 통해서 진로 체험으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쌀 베이킹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건 먹기도 아까워요. 이건 요즘에 유행하는 거 아시죠? 요즘 MZ 세대에서 약과가 엄청 유행입니다. 이게 이제 찹쌀가루로 만든 약과의 주전부리거든요. 그래서 시럽은 쌀엿으로 만들었고요. 저기 오미자차는 광양의 한 고객님이 주신 거거든요. 예쁘죠, 색깔. 정말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직접 또 준비해 오셨죠? 한번 열어볼까요? 볼까요? 공개해 주십시오. 야, 사진 속에서 보았던 작품들을 떡 케이크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 케이크
이외에 위쪽에 장식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여기 이제 앙금이에요. 앙금의 속살이 하얀색이거든요. 네. 그 하얀색을 단호박 가루랑 비트 가루 뭐 이렇게 해서 녹차가루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출판 기념회나 뭐 돌잔치, 백일잔치 때 이렇게 주는 고마운 선물 중에 하나가 되었죠. 네. 그러니까 재료 천연의 색깔들을 다 그렇죠. 살리신 네네. 거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꽃송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오물조물 만들어서 네. 키트에다 담아가지고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품으로도 저희 쌀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쁘시죠? 이쁘다. 너무 한번 예쁘죠? 보여주세요. 네. 네. 어머. 네. 진짜 정말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고요. 네. 네. 저건 제가 직접 좀 먹어봐야 되는데. 아, 진짜. 저희가 방송 끝나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하여튼 제가 싹 그냥 손이 가고 싶어요, 얘기는. 네. 저희 모든 제품은 핸드메이드라는 게 강점이에요. 손으로 다 만드는 거. 네. 아, 근데 나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분들께 좀 네. 수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힘이 가장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밀키트 제작을 해서 교육청에다가 납품도 하고 독거르신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체험으로도 많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의도 네. 저희가 들을 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최수롱님의 네. 그야말로 작품들 저희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저희들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김치. 김성자님께서 만들어주신 반찬 사진으로 저희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메. 야, 색이 어쩜 네. 비주얼. 설명 좀 해주세요. 우와. 저것은 저만의 비법으로 네. 김치. 예, 김치를 다대기를 만들어서 네. 그 맛을 낸 건데요. 파김치네, 저건 또. 네, 옆에 있는 파김- 건 파김치고요. 파김치고. 하나는 배추김치 같아요. 네, 네네. 이쪽에는 배추 퍼기김치인데요. 음. 스테비아 고춧가루하고 네. 의성 고춧가루를 조합해서 오. 저만의 비법으로 다대기를 만들어서 해서 양념이 좀 맛깔스럽고 다르군요. 네. 예. 맛깔스럽고 김치가 네. 너무 시원하고 맛있어요. 네. 어머, 잡채입니다. 네, 잔치에 네, 빠질 수 없는 빠질 수 잡채요. 없죠. 잡채요, 잡채요. 잡채는 와. 어느 상에나 노래 다 올라가는 음식인데 저것도 저만의 또 비법으로. 비법이 비법으로 있어요. 그 맛을 아주 비법이 냅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저만의 비법으로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에도 비법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그 육수로 모든 김치나 반찬 나물들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맛이 늘 다 한결같습니다. 예.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감자볶음이고요. 감자볶음이죠. 네. 네네. 카레 네.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저건 애호박인가요? 네, 호박 애호박 반찬인 것 나물입니다. 같은데. 네. 아, 배고파. 밥도둑이죠, 저것은 밥도둑. 이제 육개장인데요. 육개장. 네네, 나 저것도 깊은 맛이 나고 칼칼해서 남녀노소 네.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춥고 기운 없을 때 한 그릇 뚝딱이죠. 네. 이거 이것은 무슨 이제 조림? 제가 제일 자신 있게 하는 무 넣고 지진 고등어 조림입니다. 고등어 조림. 맛있죠. 이것은 맛있죠. 기본이 1시간 이상은 푹 구워야지 그 깊은 맛이 납니다. 그래요. 네, 시간이 이것도 걸리는구나. 역시 그 육수가 들어갑니다. 우와. 도시락이네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네. 코로나 때 참 네. 힘들었잖아요. 네, 네. 그때 가성비 저렴하게 해서 고객들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도시락으로. 너무 많습니다. 네. 나도 아침에 사진으로만 만나도 참 소담스럽게 잘 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오늘도 직접 음식을 좀 갖고 오셨습니다. 네, 김치를 명절을 앞두고 가지고 오신 한번 건가요? 열어볼까요? 네. 네, 네. 명절을 앞두고 요즘은 생김치를 많이 주문하고 받고 있습니다. 예. 또 전 세트나 나물 세트도 드셔보신 분들은 너무 맛깔스럽다고 주문들은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번 맛 걱정입니다. 보신 분들은 네. 다시 네. 재방문하고 다시 네, 찾을 거기에 수 이제 영원한 있는 단골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런 이제 입맛을 일단 잡으셨어요. 근데 이제 더 걱정입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춤을 들을까.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너무 많으니까 걱정. 네네. 일단 저부터 아유, 가라지게 감사합니다. 당길 것 같아요. 아까 네. 사진 본 순간부터 침이 계속 나와갖고 약간 화까지 올라오려 그래요. 일단 왜냐면 꼭 저금을 한번 안 줘가지고 저거 무거울 수가 드셔보십시오. 없네.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예. 네. 자, 계속해서 입맛을 좀 다시고요. 아, 참기 힘듭니다. 아, 오늘 힘드네요, 방송. 실은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걸 보고 음식 냄새가 나잖아요. 네.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못 말도 안 돼. 지나치지 못했어요. 예, 다 한 예. 번씩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눈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음식들을 갖고 오셨는데 네. 조금 전에 김성자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준비해 주신 음식 만나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태경 씨의 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사전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네, 저희가 매장에서 이제 판매되면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돼지갈비예요. 돼지갈비를 재고해서 먹기에는 너무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천연 양념을 만들어서 네. 그 양념도 저희가 국내산 과일과 야채만 넣어서 만든 양념에 1차 숙성을 시키잖아요. 네. 숙성을 시키고 나면 저희가 핏물하고 불순물이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핏물 때문에 조리를 했을 때 핏물 엉김이 나고 생기고 잡내가 나거든요. 그것까지 잡고 싶어서 저희는 한번 숙성한 거를 그 양념을 버리고 네. 새로 고기만 건져서 담고 그리고 그 새 양념을 담아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드셔보셨을 때 정말 마지막까지 깔끔하고 건강한 맛, 정말 네. 그 아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만든 갈비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국내산 한돈으로 맛 그리고 네. 생갈비로 맛. 네. 생갈비. 저희가 원재료를 아끼지 않고 네.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옆에 로고 찍힌 버섯하고 떡하고 까리쿠트를 같이 세트로 해서 보내주는 걸로 네. 이 형태로 차별화를 받아보게 되는 거죠? 이제 패키징이 따로 네네. 되어 있긴 한데 네. 이렇게 세트를 같이 해서 받기 때문에 집에서 받았을 때 그냥 매장에서 먹는 듯한 느낌? 그냥 이렇게 시판에서 파는 거는 고기만 이렇게 딸랑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매장에서 먹었던 맛을 그대로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저렇게 고기에 같이 계절장아찌랑 고추랑 떡가리쿠트 세트를 넣어드렸더니 네. SNS에 올라오는 사진마다 저렇게 세팅을 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계획적인 의도였긴 한데 네. 그래도 그거를 감사하게도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전략이 네. 먹혔다. 네, 이거 요거는 코다리인가? 이제 코다리찜이에요. 저희가 시래기도 전라도 하순 국내산 시래기를 2시간 이상 푹 삶아서 육수를 내서 푹 삶아서 정말 부드럽게 했고요. 시래기가 맛있어요. 네, 그리고 코다리만 딸랑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코다리도 시래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정말 고단백에 다이어트들한테도 좋고 연령 있으신 분들한테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전라도식으로 어떤 거를 개발해봐야겠다 생각하다가 전라도에서는 돼지갈비랑 코다리가 이렇게 세트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오는 경우가. 그래서 저희도 갈비를 먼저 개발을 했지만 네. 이어서 코다리까지 같이 네, 전라도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이게 직접 집에서 준비할 때는 손도 많이 가고 이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밀키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간편하면서도 매장에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하는 일은 구워서 먹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잘 굽고요. 그 밀크티에 보면은 밀키트에 다 정말 나와 자세하게 있어요.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 네, 거죠.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밀키트에서 만든 음식을 음식. 예,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한번 네. 볼까요? 볼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네네. 코다리와 네. 돼지갈비. 아유, 친구이네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충격한 소리 여기까지 들려보세요. 네, 소개해 주세요. 이게 정말 명절에 빼놓을 수 없는 돼지갈비예요. 그렇죠. 저에게 그 어려서부터 정말 아토피가 심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다른 업종으로 처음에 고깃집을 시작하다가 나중에 갈비를 런칭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사업가이기 전에 엄마이잖아요. 근데 네. 아들이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죠. 많았는데 아들이 정말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돼지갈비였어요. 네. 근데 아무거나 먹일 수가 없어요. 정말 아들한테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네네. 어렸을 때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는데 정말 반 엄마, 반 의사가 됐었죠. 근데 그 아들한테 먹이고 싶어서 만든 갈비기 때문에 정말 건강한 맛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명절 때 저희가 갈비찜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 모이시면 한방갈비찜을 추천해드려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념이 새 양념을 부어드리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넣고 인삼, 대추, 밥만 넣어서 그냥 압력솥에 찌시면 한방 갈비찜이 되세요. 네. 그래서 명절 때는 그거를 제가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냥 차박이나 캠핑 가실 때는 또 숯불에다 구워 드시면 막 삼겹 불 막 나잖아요. 네. 불 안 나고 정말 단짠 정석으로 드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코다리찜은 정말 전라도식 먹는 방법이 있어요.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 쌀밥에 김 올려서 그렇죠. 김에 흰 쌀밥 올려서 네. 그리고 콩나물 좀 잠깐 삶아가지고 같이 올리고 코다리하고 시래기 올려서 싸 드시면 밥도둑이죠. 그리고 또 이게 막 맵지 않아서 초등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술안주에도 또 강추해요. 네. 드셔보시면 마성의 맛. 예.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는 맛을 네, 맞아요. 집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막강한 거거든요. 네. 네, 음식 하나하나 소개해드릴 때 지정남 씨께서 처음에는 감탄하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못 드시니까 탄식의 한숨을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예. 저범을 주시오, 저범을. 네. 아니 아까 침 넘어가는 소리가 옆에 나까지 다 들려요. 네. 오늘 진짜 힘드네요. 네. 네. 자 힘드시니까 바로 네 번째 참기름으로 넘어가. 박명환님께서 준비한 제품들 먼저 또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맑은 참기름 보셨나요? 네, 보시면 저희 사진에서처럼 그 뒤에가 다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저희 참기름은 사실 우리 이렇게 참기름 쓰다 보면 마지막에 좀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그렇죠. 마지막까지는 좀 잘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정제 과정까지 다 거쳐가지고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저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보면 꼭 무슨 꿀 같아요. 그런 너무 말씀 맑아서.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패키지도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이거 화장품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맞아요. 되게 많이 있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좋은 합차 참기름하고 생들기름을 만들고 있는데요. 들기름도. 네, 저는 방앗간집 딸로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방앗간집 딸로 자라다 보니까 이 방앗간 참기름에 대한 불신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오시면 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단 딱 자리 잡고 앉으세요. 네. 자리 잡고 앉으셔가지고 네 이제 보시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산 참깨 넣는지 이거 태우지는 않는지 막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데 네 이제 저희 참기름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태우지 않고, 태우지 않고 저온 압착해가지고 맑게 마지막까지 드실 수 있는 좀 믿을만한 참기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사진에서 조금 넘어갔는데, 이거는 수제 그래놀라예요. 저희가 이제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곡물 관련된 뭔가 또 제품을 좀 같이 하고 싶다. 참기름 사간 고객들이 한번 사가시면 최소한 한 달 있다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주워 먹을 수 있는 좀 이런 간식들, 좀 이런 것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좀 우리답게 좀 해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즘 스타일로다가 수제 그래놀라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국산 귀리, 국산 현미하고 첨가물 없이 설탕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꿀하고 조청만 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침 식사 대용 시리얼로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수제 그래놀라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네.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 이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고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봤던 그 맑고 마치 화장품 같은 예쁜 병에 담겨 있는 참기름, 참기름. 네. 혹시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 오셨죠? 한번 볼까요? 네. 이야, 자, 일단 그래놀라와 진짜. 함께 옆에. 와,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막지 맑은. 와, 실제로도 그렇게 맑은 색이군요. 네. 네네.
혹시 그러면 아까 보여주셨던 그래놀라에 네. 그 참기름을 뿌려 먹는 건가요? 이제 참기름 말고 저희가 요거 생들기름. 들기름. 네, 들기름인데 저희가 제 얼굴이 보일 정도죠. 네, 이거는 볶지 않고 완전히 생으로 압착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제 생들기름은 들기름은 생으로 먹었을 때 좀 더 영양적으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으로 짜는 것이 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양을 또 잘 나오게 하는 것이 또 이 방앗간 기술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요 생들기름은 볶은 향이 아니라 이렇게 산뜻한 그 들깨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대신해서 샐러드유로 사용하면 정말 향긋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게 딱 가면 향이 거기까지 나시려나. 일단 치워보시면 날 것 같아요.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생들기를 아침에 한 스푼 그냥 생으로 드시면 가장 좋다고 맞아요. 하는데 사실 그냥 드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샐러드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위에 지금 그래놀라도 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샐러드로 그냥 소금 후추만 하셔가지고 드시면 정말 산뜻한 아침 식사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들기름을 쭉 뿌렸을 때 원래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향이나 맛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아, 이제 보기만 해도 좀 현기증이 나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나오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눈이 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그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 네 분의 그런 그 음식들을 전부 다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 추석에 다 한 번씩 맛을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쭉 생깁니다. 시리즈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에는 그럴 것 같아요. 떡케이크로 이제. 네. 저는 막 위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걸 먹어줘야 되는데, 딱 보고 나서. 근데 음식을 제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저게. 명함을 꼭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른 때는 여기다 이렇게 좀 시식도 하라고 그래, 주는데 서운하네. 왜 안 주는 거예요? 저 들기름도 숟가락으로 그냥 먹어도 된대. 그냥. 왜 수저를 안 주셨는지는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의문이긴 하네요. 음식이 있을 때 늘 조금씩 그러니까요. 기미의 상궁처럼 그렇는데 그런데 이제 뭐 지정남 씨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면서 어쩜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다 제가 쏙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만 고르셨지 했는데 그게 저만 그러겠냐고요. 아유, 그럼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성공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그런 일들이 많으셨겠어요. 소비자들 반응이 가장 신경 쓰이고 좀 두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게다가 네 분이 온라인 판매를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송님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판매 하시면서 소비자들의 그런 댓글 반응들 보셨잖아요. 네. 혹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으신가요? 일단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건 이 상품이다 보니까 이 상품이 남한테 보여지거나 구매를 했을 때 감동도 줘야 되지만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된다면 매출은 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전략은 저희가 고객과의 약속이었어요. 언제까지 픽업을 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형태로라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특히나 이제 SNS 활동 같은 경우는 뭐 광주 전남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1세대부터 100세대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 고객과의 약속을 잘 지켰더니 감동은 쓰나미처럼 올라오진 않지만 네, 잔잔하게 6년 동안 걸어올 수 있었던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감동했던 거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한 학생이 서울로 뭐 유학 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부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엄마하고 너무 안 좋았었던 그 기억으로 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5월 5일 정도 됐는데 어린이날 SNS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전라도 광주 맞아요? 하고 맞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배달 가능해요? 그래 배달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사연 물어봐도 돼요? 하고 이제 DM으로 물어봤더니 엄마하고 너무 안 좋은데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이거 좀 가져다 드리면 안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의 마음으로 전화로 한번 들려줘라 그러면 편지 글로 써서 내가 이제 전달해 줄 테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저녁에 9시에 오신대요. 그래서 저는 퇴근 시간 6시인데 약속이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9시에 갔던 것 같아요, 봉선동으로. 그래서 갔더니 초췌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부모인지는 몰랐었어요. 그래서 오셨었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자녀분이 이렇게 해서 곧 있으면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하면서 이거 떡케이크 하나와 작은 컵케이크 하나 가져갔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벌써 눈물 나요. 이야기만 들어도.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인증샷을 찍어서 엄마의 웃는 모습과 함께 다시 보내드렸더니 그 학생이 지금은 사회복지를 전공해가지고 성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인연이 된다는 게 고객으로 만났지만 지금은 인연이 됐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감동의 물결은 나의 성실함과 약속에서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동의 쓰나미 사연 들어갔습니다. 김성자님은 어떤 것들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XMX는 저희 딸이 많이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언제나 늘 그냥 엄마 마음으로 저는 그냥 음식을 다루니까 늘 청결하고 엄마 마음으로 그냥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번 사연이 왔더라고요. 임산부인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자기는 밥을 못 먹었대요. 엄마가 해준 반찬도 너무 심해서 못 먹었는데 여기저기 많이 시켜 먹다 보다가 저희 음식을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 김치를 시켜서 먹어봤는데 입덧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딱 맞는 건데. 그래서 출산할 때까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시켜서 드셨다고 너무나 이쁜 아기 출산 잘했다고 그 사연이 왔을 때 지금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연속입니다. 한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버님이 밥을 너무 못 드셔서 또 그분도 저희 김치 반찬을 시켜서 드셔서 아버님을 사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엄마가 해준 반찬이었다고 너무 잘 드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냥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먹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서 감동받고 요즘은 너무 기쁩니다. 이보다 더 큰 칭찬과 격려가 있을까요? 그럼요. 음식이 물론 입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입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음식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김태경님 사연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한 10년을 매장 경험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한 2년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제일 찡했던 사연이 엄마가 항암 치료를 하신대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데 다른 거는 이렇게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신다고. 근데 저희 갈비를 드시면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속이 편안하시다고.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소개를 해주시고 또 소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정말 소개시켜 주셔서 또 주문을 많이 해주신 분도 계셨고 또 한 분은 딸이 엄마한테 정말 선물을 많이 해주거든요. 저희 갈비하고 또 저희가 LA 갈비가 또 있는데 그 갈비를 양념 자체가 워낙에 건강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친정 부모님들한테 많이 이렇게 시켜서 드리세요. 그러면은 친정 엄마는 딸이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가 와요. 딸이 이거를 시켜줬는데 내가 온라인을 못하는데 전화로 주문해도 될까요? 딸한테 또 시키기에 미안하잖아요. 이러면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LA 갈비 또 5팩 주문해 주시고 이렇게 또 소개를 시켜주시고 선물을 또 그분이 막 여기저기 선물을 또 해주시고 정말 이게 진심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매장 10년을 하다 보니까 왜 악플이 없었겠어요. 그 악플에 정말 내가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 될까 할 정도로 심한 악플도 있었어요. 그게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사업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딛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 M포털
리뷰 평점도 5.0. 예,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고. 참고로 5점 만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5.0 만점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진심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음식을 진심으로 네. 대하시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 마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장병환님? 네, 저희는 이 입소문을 타게 된 게 선물을 하셔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또 받으신 분이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자기도 이렇게 귀한 분들한테 좀 선물을 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선물을 해주시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연락을 오시고 이러면서 좀 입소문을 타게 됐어요. 근데 사실 선물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또 받으시는 분이 또 만족하시고 또 소개를 시켜주시고 하는 것이 선물을 하신 분도 받으신 분도 모두 다 좀 만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좀 아이 엄마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한 번씩 밥태기가 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밥태기라는 말 힘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권태기처럼 밥을 그렇게 안 먹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이게 그 소금간을 해주기가 이제 이유식 때, 뭐 유아식 때는 소금간을 되도록 네. 가능한 좀 늦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네. 그때 이 한 방울이 아이들의 밥태기를 극복하게 해줬다. 와. 아이들이 완벽했다. 이런 후기를 되게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 잘 먹고 잘 크는 것만큼 엄마가 제일 저희가 행복하죠. 엄마 마음이 기쁜 것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좀 기뻤던 것 같아요. 네. 아이들 입이 정직하거든요. 아유,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지 한 분의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머지 세 분 사장님도 그렇게 맞아. 끄덕끄덕 예, 하셔요. 공감을 해주셔요. 네. 두 분 역시도 이게 공감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이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고 네. 감동 먹는 것 같아요. 첫째는 사실 이게 장사라는 것이 이제 손님들께서 간 쓸게 다 빼놔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성. 그 얼마나 내가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해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미 이분들은 다 그런 것들을 초월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박을 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밥팩이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잘하시는 분들이 해서 드시면 뭐 음식이야 하는 거지 이럴 건데 저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해도 남들이 잘 안 먹어요. 그 정도로 음식을 못하는데 저렇게 음식해서 주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늘 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볼살이 텅텅.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요.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해주셔서. 네. 그 네 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전해주신 그런 마음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다 좋은 일만 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지금까지 차곡차곡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단단하게 잘 지켜오셨습니다. 그럼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최송님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들어볼까요? 제가 조그마한 8평짜리의 상가에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문 아이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쌀냄새가 나니까 계속 떡을 찌고 있는데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바로 중학교 앞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떡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먹게끔 하기 위해서 소포장을 해서 캐릭터 만들었어요. 키티 설기도 하고 좀 전에 봤던 돼지 떡바도 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계속 쉬는 시간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빨리 떡 케이크를 해야 되거든요. 생신상에 올려야 되고 이래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친구들이 학교 나가고 쉬는 시간만 오니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만은 저희 신랑이 월급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핀잔밖에 안 들었어요. 또 내가 벌었는데 또 가져다가 또 쓰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다려. 언젠가는 나도 성공을 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아올 테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게 소문이 나서 다큐 공감을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때보다 2배 이상이 다문화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렇죠. 베트남도 쌀은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좋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치기도 했었고 네. 또 매출이 또 안 오르다 보니까 그렇지. 또 힘든 과거가 있어서 그래도 끊임없이 기획하고 노력하고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일이 하다 보니까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원동력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마음, 그다음에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할 수 있을 거야. 분명히 부족한 건 얘기해. 그러면 내가 SNS는 큰딸이 해주고 작은 아이는 언어를 잘하니까 언어로서 불어주고 막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유치원에 가서도 우리 엄마 떡케이크 만들어요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그때부터 준비했던 게 1인 창업자들이 가장 힘든 게 회계도 내가 해야 되고 홍보도 내가 해야 되고 해야 되죠. 마케팅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내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관공서에서 회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무료로 해주는 게 많았었어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힘이 아니라 광주시와 구민들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주고 싶은 마음은 주민센터에 가면 정말 많은 공부들을 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창업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자. 그 대상자가 가족이 좋아하는 거, 가족들이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자, 김성자님께서는 57에 일 시작하셨어요? 네. 저는 8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또 저에게 또 아픔이 찾아왔어요. 네. 제가 암이란 질병에 아이고.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지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시집 장가를 보내고 또 내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암담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의 평가가 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저희 딸과 저희 가족들 운영이 너무 컸어요. 네. 지지해 주시고 엄마는 음식을 잘하잖아. 네. 엄마가 좋아한 거면 얼굴이 밝더라고. 엄마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한 게 김치 반찬이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아픈 몸으로 내가 이 힘든 일들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많으셨죠. 자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딸이 엑스맥스 지가 운영하면서 또 시식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해주시고 네. 홍보도 하고 드셔본 분들이 또 그것을 또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아프니까 네. 좋은 재료로 늘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만들어서 진짜 믿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해서 요즘은 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자님의 진심이 저희한테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니, 감기 몸살로만 끙끙 앓아도 내가 일어나서 맞아요. 음식 차려 먹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럴 때, 누가 내 앞에 먹을 음식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원래 남이 해준 해준 게 음식이 제일 맛있죠. 네. 근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음식을 하셨다는 게 정말 그 인내와 정신력이 대단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김태경 씨는 처음에 가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온라인 사업으로 바뀌신 거죠? 저희가 이제 매장이 좀 컸어요. 거의 한 200석 정도 됐었는데, 한남공단에서 회식을 많이 왔었죠. 코로나 전에는.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거를 대체 어떻게 들어가는 돈은 많죠. 매장이 넓다 보니까 직원 수는 또 많죠.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제가 원래 이렇게 밀키트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먹거리를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런 게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를 벤치마킹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개발을 해야겠다. 근데 멀리서 안 찾고 우리 매장에서 팔고 있는 거. 그리고 갈비는 아들이 좋아해서 하고, 또 LA 갈비는 저희 또 아버님. 그래서 그 상품 개발할 때도 아버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 LA 갈비 이렇게 네이밍도 짓고, 얘는 정말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갈비였는데, 아들과 함께 먹고 싶은 갈비였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네이밍을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하다 보니까 길을 찾게 되는 거고, 또 엄마다 보니까, 또 사업가다 보니까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식품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코로나 때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쇼핑을 다 온라인에서만 하게 됐잖아요. 저희도 정말 온라인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일단은 SNS를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1인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자본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SNS를 시작해서 내 제품을 알려야겠다. 시작한 게 인별그램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제 제품을 알리고 꾸준한 또 라이브를 해서 제 제품을 또 알리면서 저의 매장도 홍보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객분들이 인별그램을 보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저 어깨 뿅 올라가가지고 연예인병 걸릴 뻔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맘카페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네. 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것도 많이 발탁이 돼서 거기에서도 팔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밀키트에 관한 강의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정말 이거를 할 때 다른 사람 도움을 안 받고 오롯이 제 혼자 정말 날밤 깐다 그러죠. 날밤 새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제품을 만들어 놨더니 네. 여기저기서 판매해달라고 문의가 들어오고 그리고 강의까지 하게 되고 또 이번에는 제가 라이브로 한 수익금 전부를 그 강상구 가장들을 위해서 기부까지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이루게 해두더라고요. 아니 손맛도 좋으신데 마음까지 그렇게 예쁘시면 어떡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이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거 창업 스토리의 가족, 특히 아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장명화 씨는 아이 육아를 위해서 5시간만 일을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창업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가 큰아이가 이제 7살 그리고 둘째가 5살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큰아이는 초등학교를 갈 준비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괜찮습니다. 네. 엄마는요. 맞아요. 아이 이야기 그리고 내 부모 이야기 할 때 이렇게 가슴이 찡. 아빠는 모르죠? 아니요, 아는데요. 알아요? 저는 아빠잖아요. 당연히 알죠. 엄마는 내 뱃속에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그러네.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이와 교감하는 게 물론 아빠도 아이와 교감하는 건 다르죠. 그런데 약간의 엄마와 아빠는 조금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제 아이가 조금 그 어떤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명아님께서 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이 빵 하고 터지셨는데 네, 원래 말씀 뭐 좋은 얘기든 예. 안 좋은 얘기든 다 찡하고 뭉클하기 마련이죠. 말씀 이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 네. 둘째는 발달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람 손에 맡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 장명아님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아마 많은 여성들이. 네. 그 시기에 이제 새로 취업을 준비하거나. 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할 시기라고 생각해요. 큰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네. 이제 나도 좀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딱 그 시기까지가 여성들에게는 엄마들에게는 10년 정도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가 경력 단절의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저는 이제 일과 육아를 둘 다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걸 좀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봐야겠다. 근데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일반적인 사이클인데 그러면 또 우리 아이를 또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이 없으면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네.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전 직원들이 다 유연근무제로 하루에 5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는 이제 제가 보통 사회적 보육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어린이집을 보내는 시간. 네. 10시에 출근해서 4시 정도까지. 네.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초등학교 엄마들은 9시에 출근해서 이제 3시까지. 네. 이 사이클을 좀 유지하면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조업이다 보니까 그 사이클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때 딱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근데 오히려 저한테는 좀 전화위복이 되었던 게 아마 오프라인으로 제가 먼저 시작을 했더라면 아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는 게 매장으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럼 빠르게 좀 온라인으로 진출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저희도 SNS를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좀 더 고객들한테 신뢰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착유하는지, 어떻게 기름을 생산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여주고 또 이것들을 활용한 음식들. 네, 우리는 집에서 이렇게 활용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집밥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라고 이제 계속 요리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저희 또래 엄마들 같은 경우도 샐러드로 간편하게 좀 식사를 하거나 이런 문화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네, 이렇게 좀 활용하는 방식들도 조금 알려드리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장명아님 자녀분이 엄마가 일하는 모습, 지금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하시는 모습 보면 우리 엄마 우주 최강의 슈퍼우먼이야 이렇게 그럼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해진 것이 장명아님을 비롯해서 네 분 모두 어디에 스피치 학원 다니세요?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그 열정, 용기, 자신감 이런 게 사업을 생각할 때요. 감독님도 그러셨잖아요. 네. 뭐 하지? 어떻게 하지? 고민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용기, 자신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자기 일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도 참 많은 시간을 아마 그렇게 투자하신 것 같은. 저도 사실은 그 가게를 할 때요. 장소 선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품목을 할 것인가. 나 생각하고 시작하기까지 8개월 걸려서 시장 조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네.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유지가 가능할까. 그렇죠. 또 자금, 여유 자금은 어떻게 있어서 이것을 끊기지 않고 할까. 이런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또 아이들까지도 키워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극복들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런 스트레스, 걱정이 많을까 싶어서 아예 생각을 못해. 걱정이 좀 많은 편이라 이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해 내셨나. 아유, 다 뭐 음식 재료도 정직하지만 삶도 정직하시고 저는 음식할 때 약간 음엉하거든요. 미 땡도 좀 이렇게 넣고 다시 땡도 좀 넣고. 근데 걱정이 많아서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동안 매장에서 가게에서 늘 계셨던 이 네 분이 오늘 열린마당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한 시간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힐링이 된 피크닉 오는 기분으로 왔는데 좋았던 것 같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준비된 여성에게는 꼭 기회는 옵니다. 멋집니다. 네, 김성자님. 저는 제 자신한테 너무 힐링됐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각 대표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소통하고 또 새로운 또 음식도 또 공감하면서 많이 배워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추석 준비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저에게 주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좋으신 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눠서 정말 행복하고 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저 되게 멋진 여성 CEO로 나오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아이의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근데 또 그 엄마의 마음이 또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나오신 대표님들하고 보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창업의 이야기들이 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에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엄마들이 좀 더 편하게, 우리 아이들을 좀 마음 편하게 먹일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에서 다들 같이 시작하신 것 같아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은 마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제가 정말 자식 같은 또 이 제품들을 소개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저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오셔서 힐링했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라고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저희가 감사한데요. 네, 자 저희 지역에서 당당하게 슈퍼우먼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네 분의 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우리 동네 주부 사장님들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네 분 덕분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 많이 얻으셨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